블랙핑크도 네. 여기 와서 작업을 한 건가요? 그쵸. 근데 블랙핑크 분들이 네.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이제 작곡가와 이거 촬영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키워서 들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되게 이제 네. 지금 소름이 돋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영재비입니다. 저는 오늘 애플의 공간 음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사운드 360이라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운드 360에서 이머시브 믹싱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하늘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운드 360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운드 360은 지금 이제 돌비 애트모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 믹싱 마스터링 스튜디오입니다. 그 이머시브는 돌비 애트모스가 아닌 다른 메소드인 건가요?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건 결국에는 3D 음향에서 좀 더 이제 감싸는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라고 저는 굳이 정의를 내리고, 네. 그 기술 중에 그 돌비라는 브랜드도 있고 소니라는 브랜드도 있고 각각 이제 여러 브랜드의 어떤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한다, 그 포맷으로 제작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홈시어터 이제 세팅하고 그럴 때 네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돌비보다는 DTS가 조금 더 맞아요. 먹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엔 DTS는 통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그 DTS는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DTS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애플의 공간 음향을 처음 봤을 때 뭐 애플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네네. 그 헤드 트래킹 기술을 빼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돌비 애트모스를 갖다가 멀티 채널 소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네네. 돌비 애트모스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돌비 애트모스는 큰 핵심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서라운드 형식은 전체 이 눈높이 라인에서만 스피커들이 배치해서 팟 자체로 이제 방향성을 받고 있다면, 네. 돌비 애트모스는 이제 위쪽에 스피커, 탑에 오버헤드에 스피커들이 배치되어서 애트모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기권이죠. 위쪽에서도 이제 스피커가 배치돼 있다. 그러니까 애트모스 규격이 이제 위에 배치돼 있다는 포맷의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레오는 2.0, 뭐 5.1에 5.1이라는 인풋 아웃풋이 있는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걸 이제 실제 애트모스 작업할 때 베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들은 스피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는 9.1.6으로 작업되어 있으니까 네. 9.1.6에 스피커에 배치하면 다른 데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9.1.6이 다 있어야 되지만, 네. 오브젝트로 배치를 해놓으면 네. 9.1.6이 5.1에서 플레이되면 이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5.1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팬텀 이미지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기술로 해서 좀 더 보편화시킬 수 있는. 단순히 채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 채널들이 다운됐을 때도 네. 동일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 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이제 메타데이터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돌비 애트모스가 영상에서는 네. 듣기가 좋은데 예. 음악을 듣게 되면은 뭔가 기존의 스테레오로 듣던 느낌하고는 네네. 굉장히 좀 달라진 느낌이라서 예. 뭐랄까 다이나믹이 좀 줄어들고 네.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 작업이 네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스피커가 아니라 바이노럴 모드로 이제 청취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네. 두 쪽의 귀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청취하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뒤쪽에서 나오는 소스가 원래 귀파키의 어느 정도 필터 때문에 네. 먹먹하게 나오는 효과를 좀 갖게 돼요. 사실 소리가 앞쪽에 있을 때는 바로 귀파키를 통해서 웨이를 다 거쳐서 중위 내이로 들어가지만, 네. 뒤쪽에서 나오는 거는 귀파키를 한번 회절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연스럽게 약간의 고음역대들이 상실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세싱이 네.
뒤쪽에서 나온 소스를 약간 이게 먹먹하게 만들어줘 라는 프로세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실제 스테레오는 항상 정면에 있는 걸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네, 맞아요. 돌비 애트모스는 후면에 있다 보니까 먹먹한 소스들이 기존 스테레오보다 조금 더 생겨버리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보니까 약간 웅축하게 돼서 어색하게 들리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심리 음향 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네. 제가 느낄 때는 보컬의 이미지라든지 각각 악기들의 소스의 이미지들이 네네. 조금 스테레오로 들었을 때보다 네. 돌비 애트모스로 들으면은 네.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예. 네. 요만한 공간이 있다 치면은 네. 거기에 스테레오에서는 꽉꽉 채워놨던 예. 소리들이 이게 작아지면서 네네. 공간이 벌어지는 효과 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서 네. 다이나믹이 좀 줄어드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기존의 그 스테레오 음원만 이제 대중화되었을 때, 보편화되었을 때 네. 믹싱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스터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믹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마스터링은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믹싱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음원을 이제 배치하고 맛있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마스터링이라는 건 A라 B라는 곡을 들었을 때 A는 작고 B는 커면 네. 작다가 큰 걸 들으면 갑자기 볼륨 터치를 해야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볼륨 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마스터링하는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음원들이 다 균등한 레벨로, 그러니까 볼륨 터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앨범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게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앨범 기준이 아니라 A라는 아티스트와 B라는 아티스트가 있을 때 같은 레벨로 들었을 때 A라는 아티스트가 더 큰 거죠, 음원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더 크게 느껴지면 괜히 사람 심리가 이게 더 좋은 거다 라고 이제 네.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링 전쟁이라는 네. 단어가 나왔는데 네. 사람 귀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되게 쉽게 빠르게 얘기하자면 약간 4kHz대역, 그러니까 4000Hz의 대역대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져요. 잘 듣죠. 네. 잘 들리게 돼요. 근데 저음은 고음보다 좀 더 커야 같은 레벨로 이제 받아들여지게끔 느껴지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네. 마스터링은 언제나 크게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수치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저음역대는 항상 계속 피크를 치니까 저음역대를 살짝 없애고 네. 그 다음에 고역대를 살짝 높이면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크게 들리는, 이제 마스터링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냥 좀 이제 하나의 치트인 방법이겠죠. 네. 소리를 좀 크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음들마다 이 하모닉스들이 있는데 네. 그 배음들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국 고역대들이 좀 더 밝아지는, 더 네. 크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항상 귀가 샤하게, 그러니까 네. 고역대를 많이 듣게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희가 크게 느껴져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려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스테레오는 그런 식으로 작업되다 보니까 네. 제일 작은 소리에서 제일 큰 소리의 범위를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네. 이 다이나믹 레인지들이 굉장히 없어져요. 작은 소리도 항상 커야 되고 큰 소리도 항상 커야 되고 하니까 약간 이제 김밥 모양, 돌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파형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일자로 그냥 딱 네. 잘려 있는 듯한 이미지가 봐져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또 라우드니스로 계산했을 때 수치를 LUF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정도로 헤드룸 자체가 4에서 6 정도밖에 없는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다 네. 크게 들어요. 돌비 애트모스는 이 마스터링 전쟁의 이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또 다른 포맷이다 보니까 애초에 선을 그어놨어요.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했던 기 발매됐던 곡들도 네. 돌비로 바꾸면 다 마이너스 18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악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아.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처음부터 이거 말씀드리는데 너무 길게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마이너스 18이 됐다는 거는 위로 18dB라는 이 비율이라는 헤드룸을 갖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기존 스테레오는 다이나믹이 되게 없던 건데 네. 음악이 되게 다이나믹하지 않고 그냥 늘 크게 들렸던 거고 네.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는 18dB의 헤드룸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이 사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18이라는 범위가 있으니까 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도 그래서 많이 유용하게 된 게 네. 정말 그런 샘여림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아. K-팝 같은 경우 물론 K-팝뿐만 아니라 모든 팝들도 전체적으로
작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스테레오랑 돌비 애트모스는 스위칭해가면서 비교하면 네. 음원 고유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고 작게 느껴지지만 돌비 애트모스로만 계속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네. 그냥 스테레오보다 귀가 더 안정적이고 더 편하고 다이나믹이 하나하나 생동감 있게 들려지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음악 산업 때문에 네, 저희 귀가 안 좋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좁은 음악을 그냥 네, 소리만 키워서 들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되게 네. 지금 소름이 돋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안 좋은 거를 좋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건데. 네네네. 스테레오를. 맞습니다. 어. 근데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스테레오 모든 게 저도 이제 스테레오 믹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네. 믹싱과 마스터링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맞아요.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귀가 익숙해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게 그냥 음. 요리로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운 거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떡볶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맵잖아요. 닭발도 그렇고 되게 매운데 매운 거를 많이 드시던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떡볶이를 못 먹게 되잖아요. 너무 싱거워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매운 떡볶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지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이제 또 나라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다른 나라에서 그냥 청양고추 자체가 건강한데도 청양고추를 엄청 매워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해외 음원 들었을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네네. 마스터드 소스들 때문에 네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예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가 더 건강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돌비 애트모스를 많은 분들이 이 스피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데서 들으면은 귀가 더 많이 피로해지지 않냐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제가 이전에도 스테레오 믹싱을 많이 했는데 스테레오 믹싱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로만 나눠보니까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다 활성화된 거죠? 제가 애플 뮤직을 통해서 이 바이노롤러 음악을 들었을 때 다이나믹이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스피커로 들으니까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네, 없어요. 아예 그냥 딱 그 아까 말씀하신 오브젝트가 돌아다니는 느낌? 네네. 그 느낌을 명확하게 받았고,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와 그 이번에 나온 블랙핑크 리사 이번 싱글 앨범도 제가 다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날치 밴드도 뭐 봄내려온다 뭐 여보나리 모든 앨범들 다 작업을 했고 되게 다양한 너무 많습니다. 국가스텐도 좀 많이 했고 지금 네.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러면 블랙핑크도 네. 여기 와서 작업을 한 건가요? 그쵸. 근데 블랙핑크 분들이 네. 직접 오신 건 아니고 그럼 블랙핑크는 못 보셨겠네요? 블랙핑크 못 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거 촬영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테레오도 이어폰 헤드폰으로 듣게 되면은 충분히 소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돌비 애트모스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기서 그냥 듣는 것도 좋았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원인들, 그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최초 돌비 애트모스를 만드는 사운드 360에서 이하늘 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인터뷰 경험이 좀 적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애플의 공간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돌비 애트모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첫 번째 2D가 아닌 진짜 3D 사운드입니다. 이
상단에 스피커를 배치해서 위아래 공간감까지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채널에 국한되지 않고 오브젝트로 작업을 해서 어떤 채널에서도 공간 음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용 팁을 드리자면 투채널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체감이 좋고, 스피커는 기왕이면 리어를 포함하는 4채널 이상이 체감하기에 좋습니다. 참고로 삼성 갤럭시 탭은 투채널로도 상당히 훌륭한 돌비 애트모스를 들려줍니다.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 기존 스테레오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 리어 채널의 경우 심리 음향이 반영되어 고음이 좀 깎여서 조금 답답하게 들린다. 두 번째, 스테레오는 라우드니스 전쟁으로 마스터 볼륨이 높다, LVFS 기준으로 마이너스 4에서 6dB 정도로 세팅되어 있지만, 돌비 애트모스는 최대 마이너스 18 LVFS를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고음과 저음이 조금 작게 인식된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는 돌비 애트모스로 음악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음원이 돌비 애트모스처럼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들으시려면 애플 기기는 애플 TV와 애플 뮤직 소프트웨어에 돌비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에어팟이나 비치 제품으로 돌비 애트모스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기기는 제품 자체에 돌비 애트모스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영화나 음악을 자체 미디어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추가로 애플 공간 음향이나 돌비 애트모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